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과장TV입니다. 이번 주가 좀 많이 바쁜 한 주여서 제가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다가 참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사가 한 건 떴는데 상당히 제가 좀 컨설팅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랑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오늘 좀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의 현재 대표이사가 최성한 사장이죠. 최성한 사장님이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끌고 계시고, 자, 이 기사를 쓰신 기사부는 상당히 EPC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적으신 것 같아요. 예, 현직자로 계시다가 기사를 쓰셨는지. 자,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상반기 삼성 엔지니어링의 신규 수주 부진으로 인한 수주 잔고가 줄어들자 이제 묘책으로 내는 것이 첫 번째가 모듈화 사업, 모듈화의 자동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본 설계, 피드죠. 피드 설계와 EPC 사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수주. 연계 수주라는 말은 뭐 딱히 현직자들이 많이 쓰지는 않는 말이지만 연계 수주, 즉 기본 설계와 EPC를 한 회사가 연달아서 수주를 하겠다는 거죠. 기본 설계도 하고 EPC도 하면서 상체 설계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끌고 나가겠다. 요것이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실 2020년 하반기부터의 앞으로 10년간, 짧게는 5년간의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피드와 EPC의 연계 수주에 대한 부분은 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대림산업, 기타 일군에 있는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중에 하나고, 여기에 하나를 더 플러스를 한다고 하면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CM이 붙는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플랜트가 완성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계약 구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라이센스를 제외한 EPC와 피드 그리고 CM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주해서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현재 국내 일군 건설사 회사들이 2020년 하반기 이후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하나의 생존 전략입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멕시코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유 플랜트죠. 도스포카스 정유 플랜트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피드를 먼저 계약을 하고 피드를 수행하고 난 뒤에 EPC로 넘어간 아주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라는 곳이 갑자기 3000% 빠지는 것 같긴 하지만 멕시코가 얼마 전에 인프라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총 한 120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향후 이제 정유 플랜트 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겠다. 즉 그 말은 한국 EPC 건설사들에게는 상당히 귀가 쫄깃해지는 인프라 계획입니다. 그렇죠? 보통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 끼케봐야 한 40~50조 정도인데, 사실 이런 정유 플랜트 쪽에 120조에 달하는 인프라 어떤 개발 추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한 국가에서 그렇게 큰 금액을 대놓고 발표한 것도 상당히 이색적이고, 사실 최근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약간 국가 경제 위기가 좀 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이 대통령이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현실성이 있냐 없냐는 향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미 멕시코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정유 플랜트 쪽에 피드와 EPC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 120조라는 인프라 사업이 제대로 진행만 된다고 하면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좋은 포지션을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자동화라고 이제 여기는 언급을 해놨는데요.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공정,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기술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놨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일반 건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로봇도 개발을 했습니다. 마치 사족 보행을 하는 로봇을 개발을 해서 이 로봇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실제로 작업하기 힘든 곳에서 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일환으로 현재 개발을 해서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컨설팅 때에도 모듈화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 공장 생산, 저희가 흔히 이제 PC라고 하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놨는데, 사실 모듈화라고 하는 것은, 모듈리제이션은 단순히 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만을 찍어서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플랜트에 들어가는 정유 플랜트의 철골 구조물, 보통 저희가 한 500톤에서 700톤 단위의 철골 구조물을 외부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조립을 해서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는 그 단위별로 조립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모듈화의 기본 컨셉이지, 이 기사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단순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한해서만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2020년 하반기에 삼성 엔지니어링 아마 공채가 무조건 뜨겠죠. 상반기에다 뽑았으니까. 예, 공채가 떴을 때 사면이 가지고 가는 이 모델, 향후 사업 방향, 세 가지죠. 그렇죠. 모듈리제이션, 그리고 피드와 EPC로 연계되는 연계수주, 그리고 세 번째가 자동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마 입사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도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만에 조금 그래도 건설에 대해서 아는 기사가 나와서 흐뭇한 마음으로 읽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